어제 원피스 110권 SBS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SBS에서 해군의 배신자를 오다가 돌려서 말했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이번 SBS에서 류쿠교와 후지토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공개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류쿠교와 후지토라의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류쿠교는 사우스블루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업은 타이어 왕국의 경찰관으로 있었고, 하지만 류쿠교는 여자와 관련된 큰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해군대장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미지가 굉장히 불량스러웠죠. 역시나 여자 문제로 수감이 되었네요. 하지만 수감된 류쿠교의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세계 정부와 해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류쿠교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대신에 해군의 징병을 받아들이라고 말했고, 류쿠교는 수락합니다. 그렇게 류쿠교의 해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류쿠교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해군에서는 무력만 높으면 해군대장까지도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류쿠교는 바닥부터 올라간 케이스가 아닌 시작부터 곧바로 해군대장에 임명이 되었다고 오다는 SBS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지토라는 웨스트블루 출신입니다. 역시나 후지토라는 쌍사섬에 위치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고, 도박에서 계속 패배하자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후지토라는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고, 우연의 일치인지 세계 정부는 그가 경호원으로 일하던 곳을 거액을 지불하고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군이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후지토라는 한때 위대한 항로에 위치했던 아오이 왕국의 국방사령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오이 왕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후지토라는 1급 전범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를 세계 정부에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일부에서 3대장들에 비하면 서사도 약하고 전투력적인 면에서도 약한 것은 사실이죠. 여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죠. 도대체 후지토라의 능력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어디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후지토라가 국방사령관으로 있는 곳을 파괴시킬 정도면 최소 사원급 전력이어야 가능하죠. 이 부분도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군대장의 임명 방식이 너무 허접해서 류쿠교를 바로 대장으로 받아줄 정도면 카이도가 해군 지원에도 바로 대장으로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키자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세톤성과 루피의 전투에서 루피가 모든 기력을 전부 소모 후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주던 장면에서 키자루가 루피에게 음식을 줬을 것이라는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키자루 배신설을 밀었었죠. 그때 반응은 지겹다 등등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번 SBS에서 밝혀졌다는 거죠. 오다는 이번 SBS에서 루피가 밥 줘라고 했을 때 응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루피의 가까이에 있던 프랑키였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센토마루였을까요? 이 두 명 중에 누가 주던 들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다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루피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는 빛의 속도로 행해져서 사람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하죠. 오다 자신도 누가 음식을 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속도가 빛의 속도였다고 말이죠. 이쯤 되면 키자루가 줬다고 오다가 돌려서 말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 당시 상황에서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모습이 세턴성에게 걸리면 그 즉시 처형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키자루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저에게 욕하신 분들 빨리 사과하세요. 농담입니다. 키자루가 루피에게 음식을 줬다는 것은 분명 해군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오로성과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반역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자루의 이러한 행위를 세계정부 쪽에서도 인식하게 된다면 키자루 혼자만 이 책임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카이누 역시 해군의 원수로서 오로성에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구시대 3대장은 해군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 많지만 오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칼같이 정확하고 날카롭고 굽히지 않는 철저한 정의를 내세우는 아카이누와 기존의 정의의 변질을 무섭도록 경계하여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표방한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택한 키자루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리할 때 입맛에 맞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애매한 정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징배의 무력에 대해 걱정하는 스트로베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때 애매하게 가는 정의라는 표어가 등장하고 이후 징배를 실무회에 가입시킨다고 결정한 것으로 볼 때 키자루가 다소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정의관의 소유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 기준의 정의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면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는 아카이노의 철저한 정의와 상반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가 정말로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사람마다 각자 품고 있는 정의를 존중하는 쿠잔의 해이해진 정의와 대비되며 키자루는 악은 제거하되 경우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키자루의 다른 점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악을 이용해도 된다는 전략가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마치 아카이노와 아오키지를 혼합한 혼종의 모습이죠. 저는 아카이노가 원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 때문에 해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해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결정들이고 너무 독단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노의 행동들이 해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상 전쟁 때는 그래도 루피와 함께 있는 메인급 전력들이 상황에 비교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아카이노가 우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아카이노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노 성격상 뒤를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 방법, 대가를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현재 에그에드와 엘바프 그리고 새로운 사왕들의 움직임이 해군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카이노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카이노의 머릿속에는 패배라는 단어보다는 이 상황에서 굽히지 않고 철저히 해군이 주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해군의 전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키자루는 아카이노보다 오히려 쿠잔의 정의와 사상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고 이번 전장에서 굽히지 않는 아카이노가 부러지는 모습을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아카이노가 정말 강한 것은 맞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이미 밀짚모자 일행의 수준이 과거의 100배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노와 다르게 키자루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정의를 고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든 아카이노와 해군의 명령이 자신의 목숨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시대의 3대장 시절부터 이들은 아카이노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쿠잔은 목숨 걸고 수장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저는 만약 아카이노의 상대가 키자루였다면 오히려 쿠잔보다 더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이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정의를 밀었고 이제 그 정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에그헤드 에피소드 초창기부터 키자루의 배신 떡밥과 가설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다는 키자루 설정의 상징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키자루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인 상태로 이번 에피소드를 끝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93대장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 것처럼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정답은 없다는 것을 오다는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